최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제주 앞바다의 수온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보름이나 일찍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양식장에서는 넙치 폐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황석 기자입니다. 양식장 직원들이 분주하게 수조 안에 넙치를 옮겨 담습니다. 최근 바닷물 온도가 오르면서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넙치를 일찍 내다 팔기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넙치 폐사를 막기 위해 조기 출하가 이뤄지면서 양식장 수조 일부는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양식장에서는 지난해 여름 고수온으로 10톤이 넘는 넙치가 죽어 2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도 피해를 입을까 봐 넙치 폐사를 막기 위해 수조안 개체 수를 줄이고 액화산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3,000미 넣을 거면 2,000미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수온이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대량 폐사가 날까 봐 더 걱정이 많습니다. 제주 지역 양식 넙치 폐사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5만 8천 마리에 그쳤던 고수온 피해는 지난해 221만 마리로 3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제주 앞바다에 지난해보다 보름이나 빠른 지난 9일부터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양식 넙치 폐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협재 인근의 연안 표층 수온은 지난 16일 24.5도에서 일주일 만에 27.5도로 3도나 올랐습니다. 평년 수온보다 3도 높고 지난해 같은 날보다 5도 넘게 상승했습니다. 대만 한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또한 양쯔강에서 나오는 저염분수가 제주 연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서 8월 달 이후에는 이제 그런 고수온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구원 차원에서 예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수온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중고 거래하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감시가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도내 중고거래 플랫폼에 소비 쿠폰 선불카드 재판매가 게시되는 등 부정유통 행위 시도가 감지됨에 따라 해당 플랫폼 등 두 곳에 공문을 보내 관련 게시물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부정유통 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해 수령자가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쓸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맹점도 물품 판매 없이 쿠폰을 받으면 등록 취소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어제까지 제주에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17만 건이 신청됐고 이 가운데 종이 상품권은 3억 8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국립제주트라우마센터의 운영비를 모두 국비로 부담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유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부담하는 내용이 담긴 국립국가폭력치유센터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사업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은 정부가 운영비와 사업비의 절반을 제주도에 떠넘겨 정부가 국가폭력에 대해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4.3)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는 앞으로 정부의 공식 보고서로 4.3의 남은 과제를 추진하고 해결하는 데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제주도가 4.3 평화재단과 행정안전부의 일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보고서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슈 추적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 자격으로 제안 설명을 한 사람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오영훈 지사입니다. 4.3의 추가 진상규명을 위해서 추가진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국회에서 내분의 여야가 내분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이후 4.3 평화재단이 추가 진상조사를 맡았고 4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제주도는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책임 경영을 이유로 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선임하도록 조례를 바꿨습니다. 추가 진상조사가 정상 궤도에 이르지 못한 책임에서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가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입장을 묻는 MBC의 인터뷰를 거절하고
행정안전부와 평화재단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짤막한 입장만 내놨습니다. 불투명한 절차 문제가 제기된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4.3 특위위원으로서 관련한 내용을 전달받거나 이런 어떤 경험은 없는데요. 혹시 도나 도의회와 추가 진상조사 과정을 공유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방대한 자료를 하긴 어렵겠지만 중요 자료들 나올 때마다 그러면 의회에도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거듭된 도의회 요구에도 평화재단은 별다른 보고가 없었습니다. 사전에 재단이 도와 협의를 해서 이런 이 사업 과정에서 이런 도의 입장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이런 장치는 마련되어야 됐었다고 보고 또 도도 사전에 그런 준비를 하면서 이런 조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이 부분을 놓친 게 크게 아쉽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절차 파행으로 앞으로 나올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의 내용까지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겁니다. 4.3 진상규명운동 과정에서 숱하게 얘기했었습니다. 정부가 4.3 시기 초법적으로 무법적으로 도민들을 무차별 학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주장했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법을 위반하면서 보고서를 만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문제를 계기로 4.3이 전문가 집단의 전유물로 성역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보여주기식 행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지역사회 깊은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이 제주에서 열립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30일 제주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진행합니다.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민들의 정책 제안과 민원을 방문 접수하는 창구로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 5명이 현장에서 제안과 민원서를 접수합니다. 제주 바다에 사는 남방 큰돌고래는 해양보호 생물로 지정돼 배들이 50m 안까지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낚시어선은 관광 선박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단속을 피해왔는데 해수부가 낚시어선도 규제 대상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선 한 척이 돌고래 떼에 바짝 붙어 쫓아갑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돌고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날에는 여러 대가 한꺼번에 모여듭니다. 돌고래 무리 앞에 나타난 어선은 한 척, 두 척, 세 척 모두 멈춰서 돌고래들을 가까이서 지켜봅니다. 남방 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앞바다와 가까운 포구입니다. 이곳에서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배낚시 체험과 돌고래 관광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돌고래를 쫓고 있는 건 관광 선박이 아닌 낚시어선. 낚싯배에서 내린 승객들은 가까이에서 돌고래를 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선장님들끼리 소통해서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돌고래 나왔다고 한다고 가서 보자고 하셔가지고 가서 보여주셨어요. 해양생태계법은 남방 큰돌고래를 관찰하거나 관광할 때 50m 이내로 다가가거나 3척 이상이 300m 이내에 동시에 위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낚시어선들은 관광 선박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전히 돌고래 근접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야 할 제주도도 법에서 정한 관광 선박에 유도선과 마리나 선박, 수상 레저기구만 포함돼 있어 낚시어선을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낚시어선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런 여론이라든가 그런 민원에 의하면 낚시어선도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절차를 밟아서 시행규칙이 좀 개정될 수 있도록.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해석은 다릅니다. 시행규칙은 관광 선박의 종류를 명시했을 뿐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낚시어선도 단속 대상이라는 겁니다. 선박의 종류가 낚시 어선이든 다른 유도전이나 마리나 선박이든 상관없이 과태료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생태계법 시행 이후 제주도가 단속한 선박은 단 3척, 과태료는 24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제주도가 법 해석과 적용을 제대로 못한 사이 낚시 어선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돌고래 관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오늘 오후 5시 50분쯤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준설 작업을 하던 46톤급 예인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6살인 선장이 온몸에 2도에서 3도 화상을 입어 닥터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는데 의식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안전 담당자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고 사고 직후 화재는 진압됐는데 해경은 바다에서 작업할 때 가스 취급과 안전 관리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환전소에서 4억여 원을 훔쳐 달아난 직원이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훔친 돈의 절반 정도만 회수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저녁 6시쯤 서울 강남구에서 20대 남성을 체포했으며 검거 당시 범인은 현금 2억 4천만 원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일 오후 3시 40분쯤 자신이 일하던 제주시 노형동의 한 환전소에서 현금 4억 7,500만 원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피해액의 행방과 범행 동기, 공범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모 중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가수의 심리 상태와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심리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교사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유족의 진술과 고인이 남긴 기록 등을 살펴 자살 원인을 추정하는 절차인 심리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숨진 교사는 지난 5월 20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발견됐는데 학생 가족으로부터 민원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제주도 체육회 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가 체육회에 대한 회계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계 검사는 지난해 제주도 체육회의 모든 회계 자료에 대해 이루어지며 검사 기간은 2주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회계 검사와 함께 결제 절차와 관리 감독 체계 등 사무처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할 방침입니다. 제주도 체육회는 회계 담당 직원이 4,600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보조금 사용과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시 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임금 체계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1년차와 20년차가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다며 다른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처럼 경력에 따른 호봉제를 도입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3년째 요구에도 호봉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나서겠다며 제주도와 제주시가 대화의 장에 나서라고 밝혔습니다. 특성화고의 외식조리와 카페, 베이커리 등 가공조리 학과를 신설해달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대 산학협력단은 신설 전환 특성화고 연구 영역 최종 보고에서 학생과 보호자, 교사 설문조사 결과 가공조리 학과를 신설해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방송 미디어와 영상 애니메이션도 선호도가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진은 신설되는 제주 미래산업고에 글로벌 조리학과와 디지털 미디어학과를, 성산고에는 스마트 운항학과와 해양식품 조리학과 신설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치매 관리 주치 시범 사업이 제주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제주시 등 전국 22개 시군구에서 운영한 치매 관리 주치 시범 사업 대상지에 올해부터 서귀포시를 포함한 37개 시군구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치매 관리 주치의는 치매 환자의 증상과 건강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에 확대될 예정이며 제주는 환자 본인 부담률 2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